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사만사온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의 변화로 사흘간의 강한 추위가 찾아오고 나흘간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추위의 패턴인데요. 마치 사만사온처럼 트럼프 관세에 대해 시장은 불안과 안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요, 현재 시장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온이 감돌고 있는 날씨라는 점이고요. 오늘은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로 인해서 날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2차 전지인데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소식에 얼어붙었던 자동차와 2차 전지 업종에 어제 모처럼 만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자동차와 의약품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미 하원 의장의 발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하루 만에 전망이 뒤집히면서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이 관세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금 집행 중단 후 재검토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국내 2차 전지 업체에는 한기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요. 이번 2월 MSCI 이 정기 변경에서도 엔캠과 LNF, 포스코 DX 등 이 11개 종목 중에 대다수의 2차 전지 종목도 대거 편출이 됐습니다. 악재가 겹겹이 쌓이는 와중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리저리 치이는 2차 전지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지난달 국회에서 한국판 이 IRA라고 불리는 조세 특례 제한 법이 개정 법률안이 새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의 날씨 전망을 두고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트럼프발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서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대다수의 의견 속에서도 그래도 종목별로는 올해는 좀 나을 거야라는 전망도 존재를 했는데요. 2차 전지 개별 종목에 대한 증권가 날씨 전망 보시면요. 먼저 DS투자증권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업황과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구간이라며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19만 원 선에서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빠른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LNF를 두고 올해 1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 흐린 날씨가 갤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이달 초 발표된 부진했던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기존 38만 원 선에서 33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맑은 날씨를 위해서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 부양책 또는 철강 공급 조절 정책이 발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과연 하반기에는 먹구름을 걷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웨더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아스탁은요,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웃돈 PPI, CPI 발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부과에도 불구하고 시장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오전장부터 시장 분위기 굉장히 우호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지금 최근 양지수 모두 다 계속해서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순매수로 지금 전환되지 못했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가 여전히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연기금 쪽에서는 시장 지수 계속 방어에 나서면서 저가 매수세에 계속해서 한몫하는 그런 모습들도 지속적으로 그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반도체 업종단에 있는 종목군들, 특히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들이 대거 상승세가 나온 모습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재협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장중에 1%대까지 상승세가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늘 정부 이슈도 나왔습니다. K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AI 반도체 쪽에 1조를 투자 지원하겠다라는 관련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특히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HBM 다음으로 계속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가 CXL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CXL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메모리 양산 임박 소식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중소형단에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대거 좀 관측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요. 지수단에서 이제 분봉상 움직임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시장 상승세 보여주고 있으나 코스닥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큰 폭으로 좀 도드라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보면요. 오늘 장 초반에 지수 상승세 한번 강하게 나와줬었고 10시 반 기점으로 해서 이제 되돌림이 나오는 듯 했으나 딱 11시 기점으로 해서 지수 상승 다시 재차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요. 제약주인 알테오젠, HLB를 필두로 해서요.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반등세 강하게 나와줬고 특히 오늘 휴재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11%대나 급등세가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파마리서치와 같은 피부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계속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함께 지수단의 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같이 함께 동반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2차 전지단에 있는 종목들은 움직임이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앵커님이 브리핑을 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좀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두드러진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런 분위기를 한몫하는 데 있어서 코스닥에 있는 이런 중소형 종목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단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시장 오늘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좀 조성이 되고 있고 장 막판까지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장 큰 타격 없이 양지수 모두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 수급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 장중에 2,600선을 돌파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또 시장 안에서의 기회를 잘 포착해 봐야 될 텐데요. 곽유정 대표님은 어디에서 시장 기회 좀 보고 계실지 저희가 데일리 아스탁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원전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원전주가 강했는데 그 안에서도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세가 눈에 띄거든요. ST 한국조선해양이 SMR을 적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을 공개하면서 SMR이 선박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전 전반에 대한 점검 받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제약입니다. 오늘 종목별 개별 이슈들도 보이고요. 특히나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좋은데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들이 있으신 건지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우주항공입니다. 한미 공동합작으로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 X를 오늘 28일 우주로 발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선 가지고 계신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자력 발전입니다. 대표님 오늘 이제 원전주들 강세 띄는 배경 그리고 좀 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제 원전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sek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원전 관련 섹터가 웨스팅하우스의 목리로 인해서 지난 하반기 특히 시장 지수 무너지면서 12월 달에는 관련 움직임이 아예 되돌림이 나와주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1월 달부터 미국과 한미 간의 본격적인 원전 관련된 MOU 소식도 들리기 시작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런 이제 관련 소식이 들렸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극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향후 계속해서 이런 미국과의 원전 협력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와주는 와중에 1월 중순경에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같이 함께 한수원과 합의를 타결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시세 탄력이 1월 달 내내 나와주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월 초 들어서면서 관련 종목들이 소폭으로 이제 조정을 좀 살짝 주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2월 들어서서 지금 관련 이슈가 가장 좀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가 지난 7월 달에 수주를 이제 계약을 따내게 됐는데 이 본계약이 3월 달에 임박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에서 시세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또 재료로 작용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SMR 관련된 뭐 이슈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지만 오늘은 이제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체코 그 정부와 같이 좀 협력 관계를 경고해 나가는 그런 이제 원전 협력 관련돼서 그 체코와 표준 분야 협력 강화하겠다라는 관련 소식까지 지금 점쳐지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세 탄력이 강하게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한 시기점으로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장 초반에 이런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9시에서 10시경까지 탄력 있게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단 캔들이 지금 또 속출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같이 흐름을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윗꼬리가 달려있긴 하지만 오늘 이제 영망치 캔들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거래량도 대량 거래량이 유입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1월 말쯤에 그 전고점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신고가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전고점이 지난 7월 달 체코 수준 따냈을 때 그 전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시세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체코 그 수주에 계속해서 만반을 가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 스코다파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체코의 거래소 지금 IPO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IPO에 성공하게 된다면 1,600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이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파워의 지금 발전기 기술 이전도 지금 단행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기술 이전이 만약에 완료가 된다면 유럽 전역에서도 지금 현재 원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체코가 이제 교두보가 됨으로써 관련된 이제 수주 계약을 따냈을 때 이 두산 스코다파워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3월 달째 본 계약은 일단은 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서 오늘 신호탄이 제대로 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좀 과열된 양상이 있기 때문에 분명 또 눌림목도 줄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이 원전 관련 섹터도 또 슈퍼사이클을 탈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SMR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SMR 쪽에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SMR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시장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BHI라고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BHI가 상승세가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호재 소식들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신한울 3, 4호기 원전 보조기기 공급 계약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시세 탄력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히 중소형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일부, 그러니까 대장격으로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세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다만 오늘 이제 시세에서 봤을 때 역시나 지난 1월 달 구간대에 매물 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나와주고 있어서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밑꼬리를 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데드 크로스만 나와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세 당분간 역시나 BH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투자용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코멘트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 원전 관련주들 관심 가질 때마다 제가 항상 또 언급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전의 두뇌 기능을 하는 그런 계측 제어 장비를 만들고 있는 우리기술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기술 역시도 시세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이제 11월 달 구간 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12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우리기술과 같은 종목들 다 대거 이제 개별 종목들이 주가 하락세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하락분을 다 되돌리는 모습이 근래 지금 나와준 상황이고 이 체코 수주 관련해서도 향후 좀 기대가 되는 이 매출 자체가 원전 1기당 한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정고점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 봤을 때 대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BHI도 좋지만 우리 기술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련해서 대안으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달이죠. 이제 정부가 체코의 원전 수주 본계약 결정을 앞두고 이 체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원전주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대표님의 의견 저희 들어봤고요. 대형주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중형주 안에서는 우리기술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약 안에서는요, 저희가 좀 어떤 투자 모멘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 움직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제약바이오가 성장주적인 성격 그리고 적자기업이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실적주, 수출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액 이제 4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올해는 5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외의 기업들도 계속해서 3조 클럽,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국내 전통 제약사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빅파마 수주와 더불어서 신약 FDA 승인 등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위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미국 관세 정책에도 의약품 쪽이 관세가 매겨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차별화가 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흐름을 좀 잡아드릴까 합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또 코스닥에서도 대표적으로 바이오 베터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키트루다 SC 제형 관련해서 글로벌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됐고요. 올 하반기에는 품목
품목허가에 대한 지금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움직임을 보시면 11월 달 그 임상 3상 관련해서 소식 나왔을 때 최고가 45만 5,500원 구간대를 찍어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래 들어서 역시 하반기에 품목허가에 대한 또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품목허가를 받게 된다면 향후도 매출 실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에다가 관련한 이제 수조 원의 또 로열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코스닥에서 단단하게 지금 1위 기업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올해까지도 이름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HLB가 시가총액 어느덧 코스닥 3위 기업으로 껑충 올라온 모습들도 관측이 되더라고요.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캄렐리주맙 같은 경우에 미국 FDA 지금 승인이 거의 임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작년에 이제 유한양행 쪽에서 이제 항암 신약 관련해서 FDA 승인을 받았다면 올해는 HLB에 대한 그런 관련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그 캄렐리주맙 관련해서 리보세라드, HLB에서 만든 리보세라드비 적응증까지도 지금 이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 내년까지 세계 항암제 확보를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또 파이프라인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봤을 때 HLB에 대한 흐름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HLB가 만약에 FDA 승인만 나오게 된다 했을 때 작년에 유한양행의 퍼포먼스를 기대해 보면 관련한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코스닥에 다시 제2, 제3의 제약바이오 부흥기를 또 이끌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오늘 휴젤 같은 경우에도 강세 움직임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휴젤이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에 속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보톡스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지금 보톨리는 톡신제제 레티보가 미국 쪽에 지금 진출한 상황이라서 관련 지금 실적이 계속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 분기마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견인할 때마다 관련 움직임들이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휴젤의 미국 진출 관련 소식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주목해 보시면서 관련 흐름들 추세상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흐름들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관세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관심 종목으로 아이테오젠, HLB, 휴젤 세 가지 종목 꼽아주셨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은요, 이제 우주항공입니다. 오늘 우주항공 쪽에서요, HVM이 20%대 급등, 이노스페이스, 세트레가이, 서신시스템 이런 종목들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우주항공 관련 섹터는 특히 전고래를 제노코가 시세를 한번 강하게 내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2기 정권의 또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로켓 발사나 이런 발사체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바야흐로 뉴 스페이스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우주항공 쪽의 산업을 정부가 주도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활약을 이제 본격화하는 시기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스케줄을 보면은 거의 뭐 매달마다 관련 발사체 그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가깝게는 지금 나사 쪽에서 2월 말에 우주망원경 스피어 X를 발사하겠다라는 관련 소식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노코의 흐름을 같이 함께 보시면 제노코는 또 하나시스템과 초소형 위성 사업을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아마 정거래일에 하나시스템이 또 주가 상승세가 또 같이 나오게 되면서 네. 제노코 역시도 함께 좀 부각이 된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세 흐름 계속해서 좀 유효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대신에 이제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제가 또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종목이 인공위성 관련주 중에서 세트레가이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하나 그룹주들 자체가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위성 분야에 지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세트레가이의 지분을 인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이 근래 들어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흐름 봤을 때 지난 11월 달 구간대 돌파해주면서 오늘 지금 양봉 형태로 계속 시세를 지금 내주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적어도 지난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계속해서 시세 움직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인공위성 관련해서 세트레가이도
우리 시청자분들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세트레갈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의 그 스페이스 X를 같이 함께 해서 발사하는 그런 관련 이슈가 1분기 중에 지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모멘텀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 지금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협업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우주 쪽만 초점을 맞춰본다 했을 때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격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오늘 변동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우주 항공까지 오늘 3가지 섹터와 테마에 대한 이슈 그리고 종목까지 총점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오늘 보너스 챌린지 3주차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날인데요. 수요일부터 이미 30%대의 성공률 보이고 있었거든요. 오늘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지 종목 현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첫 시작을 함께 해준 2가지 종목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HMM이고요. 먼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미 챌린지 성공률 7.28%를 달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이미 익절 처리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들도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 세워주셨었는데 오늘도 저희가 한번 점검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해운 쪽에서 공략해주신 HMM입니다. 크게 밀리지 않는 선에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홀딩 의견 주셨거든요.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다소 약세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45%의 마이너스권 성공률 달성하면서 마무리해 보고요. 그리고 리노공업은 반도체 안에서 좀 픽해 주신 종목으로 작년 연말부터 상승 기조를 이어오고 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어제도 홀딩 의견 주셨고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 3.12%의 성공률 달성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공략해주신 이제 HJ중공업의 경우 10%에 가까운 강한 강세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조선주들의 상승세에 돋보인 한 주였다 보니까요. 이 종목 역시나 좀 성공으로 마무리하게 됐고요. 저희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 같은 날 공략해 주셨는데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 좀 안정적으로 챌린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언급을 해 주셨고 또 이 종목 역시나 이번 주에 익절 처리가 된 종목입니다. 8%대 성공률 달성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에 2가지 종목도 편입해 주셨습니다. 태광과 HD 현대 일렉트릭이었고요. 태광 같은 경우 2.55%의 성공률 달성했습니다. LNG 모멘텀뿐 아니라 밸류업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전력 인프라 안에서도 변압기 수주 확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39%의 성공률 달성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챌린지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2가지 종목 또 편입해 주셨습니다. 제일일렉트릭 전력 인프라 확대 역시나 또 전력 쪽에서의 종목 한 종목 선택을 해주셨었는데 0.84% 강보합 수준의 성공률로 마무리해 보고요. 조선주 안에서 또 HD 현대 미포 공략해 주셔서 1.24%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2주차에 이어서 3주차도 성공으로 결국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30%에 가까운 저희 28.84%의 3주차 성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파트너님의 성공 소감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3주차 챌린지도 2주차에 이어서 또 성공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성공 소감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보너스 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모두 다 성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기존에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5번의 안타까운 성공하지 못했던 주차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4번은 수익권대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너스 차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진행했던 종목들, 그리고 기존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종목들은 크게 상승을 하면서 100%, 200%가 넘어가는 반면에 어떤 종목들은 상승하는 흐름이 꺾이는 경우도 있죠.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 예측의 영역과 대응의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종목에 대한 타점은 잘 잡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1323 챌린지와 함께, 그리고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투자 전략들 잡아가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성공하는 주차처럼 여러분들의 계좌 상승률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해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주 매일같이 시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파트너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던 전략들이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주차 챌린지 30%에 가까운 성공률로 일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제 챌린지 안에 종목들 좀 리뷰를 도와주셔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HMM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MM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가로 지지 라인대랑은 그어드렸죠. 이 가로 지지 라인대가 제가 이거 어제 그어 놓았던 그 라인대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18,000원 라인대에 그어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2025년도 1월 20일 날 이 하락 파동의 저가죠. 정확하게 오늘 장중에 0.88%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8,000원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받아주는 선에서 낙폭을 다 만회를 하면서 플러스 1%대로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만큼 현재 중요 지지라인대에 지지받은 이후에 이제 앞으로는 상승 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안타깝게도 1323 챌린지 안에서는 약세로 마무리를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기준 잡고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종목에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함께하는 1323 챌린지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 관점 계속해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다음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이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오늘 2%대라는 조정 장세가 이어졌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서 이 21만 5천원에서 21만 6천원 라인대를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조정은 큰 폭의 조정이 아니고 이렇게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 파동 관점 안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제한될 겁니다. 따라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20만 5천원 안에서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이 1323 챌린지 단기 포트 안에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무료 교육방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폴라리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라리스 AI 마찬가지로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소개해드리고 나서 좀 3일차 동안 소폭 조정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조정폭 마찬가지로 큰 조정폭은 아닙니다. 제한된 조정폭이죠. 마찬가지로 앞서서 2025년도 1월 31일 날 이 상승 파동의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받는 선에서 이 종목도 HMM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기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하단에 보이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60일선 지지받고 반등하는 흐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HJ 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전체적인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 5%대라는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조정폭은 어찌 보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2025년도에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의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박스권의 상단까지 내려온 흐름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정받을 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추가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좀 더 깊게 조정받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눌렸을 때 가격적인 좀 디테일한 가격 잡아드리면 6,500원에서 6,550원 라인대를 지지받고 반등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태강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태강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 업종이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5%대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받아주는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조금 있으면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볼린저 밴드 20 이동평균선 기준 20 승수는 이 기준으로 95% 이상 이 밴드 안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추가적인 조정 장세는 그렇게 깊어지지 않을 전망이고요. 이 21,1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인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1,100원 라인대 체크해 놓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면서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보도록 할 텐데요. 이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전선 변압기 관련 종목들 마찬가지로 업종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에 오늘 4%대라는 조정 장세가 이어지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밀집해 나가고 있는 선에서 60일선을 터치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 5일, 20일, 60일 거기다 120일선도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가 공략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가 37만 6천 원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강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가격대 체크해 놓으시고 앞으로 관심 종목에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제일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일렉트릭의 경우에도 앞서 HD 현대 일렉트릭과 동일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말 같은 업종이면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도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11,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도 지켜보실 수가 있는 관점,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타점 11,0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HD 현대 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2024년도 10월 그리고 2025년도 1월 이후부터 최저점 구간이 10만 6천 원입니다. 이 10만 6천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현재 4%대에 대한 조정 장세는 이 업종에 대한 조정 장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훼손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을 기대하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이 나쁘지 않았더라도 사실 30%대 가까운 성공률을 기록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일단 잘못된 종목 선택을 할 확률을 저희가 낮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공략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파트너님께서 전략 수정부터 대응 전략 세워주신다는 점이 저희 1313 챌린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핵심적인 전략들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등대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더 구체적인 피드백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무료 교육방 등대 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뿐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1차 목표가 이후에 추가 대응 방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짧게 리스크 관리해 나가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교육방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2시부터 진행을 하고 금요일 날에는 5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 무료 교육방에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무료 교육방에 올려드립니다. 동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지난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와 함께 주식에 대한 정확한 대응들 어떻게 기준 잡아 나가야 될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다 교육해 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모두 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고민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챌린지 이제 마지막 보너스 4주차죠. 저희 또 새롭게 종목 편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주차 첫 포문을 열어줄 종목은 기관의 사랑을 듬뿍 받는 두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솔리드와 엠로로 가지고 왔는데요. 한 종목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리드는 유무선 통신 장비 제조 업체로서 제3 통신사, 3사에 모두 장붕을 통신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 정부에서 중국의 TP-링크 인터넷 공유기를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를 하면서 반사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에서 2025년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5G 요금제를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주파수 투자에 대한 상승 기대감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기업 투자자 수급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서서 기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정말 2025년도 1월 14일부터 기관은 정말 강력한 매수세까지 한 달 내내 3거래를 제외하고 기관은 정말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은 굉장히 강력하게 매집을 해 오면서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보시면 2024년도 12월 11일 기점으로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승 추세 안에서 현재에서도 최근에 1차 상승 추세 이후에 2차 상승 추세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2차 상승 추세, 오늘 장중에 이 2차 상승 추세의 중요 지지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받아주고 나서 5%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5%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나서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2차 상승 파동의 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변곡을 만들어주고 나서 중요한 지지라인 때까지 지지받았죠. 따라서 이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3차 상승 파동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지점이 바로 이제 오늘의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단기간 추가 강한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가격적인 전략 잡아드리면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거래량이 3,400만 주에서 3,5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거래량이 꼭 들어와 준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아드리면 전 고점 좀 못 내서 한 8,000, 딱 직전 고점 8,100원까지 1차 목표가 설정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고 2차, 3차 목표가 추가적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다음 종목도 기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엠로로 보겠습니다. 이 엠로의 경우에는 국내 1위 인공지능 기반의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국내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도 이런 소프트웨어 관리, 특히 공급망 관리 부분에서의 수혜가 들어왔을 때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캡티브양 매출 외에 추가적인 국내 수주를 이미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작년 2024년도 4분기부터는 해외 성과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20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수급 간단하게만 보고 또 기본적인 분석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엠로의 경우에도 이렇게 기관의 강력한 매집, 최근에 한 4거래일 매도한 건 단기 상승 이후에 좀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틀 동안 추가적인 매수세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분석 간단하게 보면 유동 비율, 당좌 비율까지 모두 다 200%가 넘어갑니다.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제한되는 종목이죠. 그만큼 이 외부의 자금 조달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유보율도 1200%가 넘어가고 이 성장성 비율을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 24%, 영업이익은 무려 73%나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이죠. 그럼 바로 기술적인 분석 보면서 차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굉장히 예쁘게 움직입니다. 2024년도 11월 달부터 1월 중순, 1월 말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그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박스권을 2025년도 2월 초에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장중 6.89%, 7%대에 가까운 강한 상승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했죠.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돌파를 이어가는 캔들을 등대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대 캔들이 동반된 이후에는 추세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렇게 이 등대 캔들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에 이어졌고, 최근에 이 박스권 한 4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죠. 딱 이 조정받을 때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의 수급을 굉장히 유익 있게 보시면 기관의 매수세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4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수했고 이틀 동안 기관이 매수하면서 상승한 모습까지 확인되죠. 근데 중요한 게 이 박스권의 상단을 정확하게 지지받아주면서 2차, 2일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가적인 상승 파동에서 전고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기 앞서서 기준 거래량 먼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고점 돌파의 여부는 거래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량이 70만 주에서 8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될 시에는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눌림목 이후에 반등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좀 더 보수적인 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83,9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네, 82,600원 잡아드리고요. 네, 82,9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제가 딱 이 박스권 말씀을 드렸죠. 71,000원 기준 잡아드려서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71,000원 기준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가지 종목으로 또 4주차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솔리드와 엠로 저희 편입해서 다음 주까지의 흐름 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제 코스피가요, 2,6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 지금 60선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 주 시장 분위기가 참 좋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남아있는 시장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후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PPI 생산량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둔화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해소가 되는 흐름이죠. 뿐만 아니라 이 상호 관세 적용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와 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강력한 상승 랠리가 가파르게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공략하셔도 좋을 시점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전략 기준에서 잡아드린다면 2600선을 넘어갔습니다. 다만 한 차례 2600선을 다시 한번 이탈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2560선을 터치했을 때 좀 더 본격적으로 포트에 대한 현금 비중을 축소하고 주식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도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파트너님,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등대 참여 방법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오늘 무료 교육방까지 모두 다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